안녕하세요. 캐빈 베이스먼트 허정욱입니다. 이번에 찍을 영상은요. 개인 투자자랑 기관 투자자를 비교하는 영상을 좀 찍어보려고 해요. 보통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는 건 무조건 개인 투자자는 기관 투자자들에 비해서 불리하다. 우리나라 주식시장은 외국인을 포함해서 기관과 외국인이 들었다 놨다 하는 시장이고, 개인은 맨날 작전 세력, 여러 가지 기관들의 대규모 자금 규모 이런 것들에 밀려서 항상 답이 없다. 한국 시장에서는 미국으로 가야 된다. 이렇게 말씀 혹은 오해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제가 그 생각에 대해서 좀 반기를 과감하게 드려보려고 합니다. 물론 그분들의 말씀 중에서 어느 정도 일리는 포인트들이 있는 건 맞아요. 하지만 반대쪽의 측면도 있거든요. 오늘은 개인 투자자가 기관 투자자보다 생각보다 훨씬 유리할 수도 있다는 몇 가지 포인트를 말씀드려볼게요. 첫 번째, 개인 투자자들의 자금에는 만기가 없습니다. 이 만기가 없다는 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예시를 들어드릴게요. 여러분들한테 1억 원이 있어요. 1억 원이 있는데 여러분들이 이걸 주식 투자를 통해서 운영을 하실 수 있어요. 근데 이게 처음부터 여러분들의 돈이면 여러분들은 무제한 기다릴 수 있어요. 주가라는 건 당연히 떨어지기도 합니다. 굉장히 안타깝게도 내가 시장에 진입한 시점이 시장이 폭락하는 기간이라면 1억 넣자마자 막 9천만 원, 8천만 원 떨어질 거예요. 하지만 이게 여러분의 돈이면 부담이 없어요. 그 다음에 시장이 반등하는 사이클을 마음은 아프고 힘들 수 있지만 기다릴 수 있단 말이에요. 그렇게 돼서 내가 지금 9천, 8천만 원으로 떨어졌지만 나중에 1억 2, 3천, 4, 5천으로 올라갈 수 있다면 개인 투자자는 기다릴 수 있어요. 하지만 기관 투자자들의 자금에는 만기가 있어요. 그들이 진짜 만기가 있는 상품을 운용해서 그런 측면도 있겠지만, 그들이 상품 자체는 만기가 없는 주식을 운용한다고 하더라도 그들의 자금에는 만기가 있어요. 왜 그럴까요? 네, 그들은 자기 돈으로 운영하지 않아요. 고객의 돈으로 운영하거든요. 그리고 대부분의 고객은요, 인내심이 없어요. 당장 여러분들도 혹시 펀드나 이제 자산운용 맡겨보신 분들이면 아실 거예요. 내가 전문가라고 해서 이 사람들한테 돈을 맡겼는데, 며칠 지나서 계좌 까보니까 마이너스 5, 6% 되어 있으면, 이 사람 전문성이 없나? 이 사람 실력 없는 사람 아니야? 하면서 그 사람을 막 닥달하게 돼요. 의심의 눈초리를 바라보게 된다고요. 그게 고객의 잘못은 아닌데, 고객은 원래 그런 존재예요. 클라이언트이기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기관들이 운용하는 자금은요, 고객의 인내심이 바닥나기 전에 수익이 나줘야 돼요. 여러분들은 평생이고 기다릴 수 있어요. 정말 극단적으로 내가 믿는 기업이고 나는 확신이 있다라 그러면 정말 죽기 직전까지 기다릴 수 있어요. 근데요, 기관은 고객이 기다려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일정 기간 안에 수익을 내야 되고요. 그렇게 되면 어떤 전략을 써야 되냐면 굉장히 무리한 전략을 쓰게 됩니다. 그리고 무리한 전략을 쓰게 되면 될수록 실수를 할 확률이 높아집니다. 리스크가 굉장히 커져요. 전통적인 재무학에서는 리스크를 주가의 변동성, 포트폴리오 변동성 이렇게 정의를 하지만, 저는 진짜 위험, 데인저라고 하는 거는 내가 실수해서 내 계좌가 날아갈 위험이 전 진짜 위험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내가 운용하는 자금의 만기가 지금 걸리게 되면 실수할 수 있는 확률이 되게 올라가게 됩니다. 굉장히 위험해져요. 자, 그럼 여기서 어떤 점을 말씀드릴 수 있냐면, 원래 여러분들이 정상적으로 투자한다면 기관보다 만기의 차원에서 유리할 수 있는데, 여러분들 스스로 불리하게 만드는 전략이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면 레버리지를 쓰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돈을 빌려서 투자하는 거예요. 주식담보대출이 됐든 신용대출을 받든 누군가한테 어쨌든 빌려서 투자를 하든, 남의 돈을 가져다가 투자를 하게 되면, 그래서 그렇게 레버리지를 쓰게 되면 여러분들이 운영하는 자금에는 만기가 걸리게 됩니다. 왜? 원리금을 갚아줘야 되잖아요. 여러분들이 빌린 돈에 이자도 내야 될 뿐만 아니라 만기가 되면 원금을 갚아줘야 돼요. 그렇게 되면 여러분들은 굉장히 급한 투자를 하게 되죠. 그리고 급한 투자 속에는 실수를 하게 되고, 이런 투자를 하게 되면 여러분들은 기관 투자자들의 단점을 그대로 여러분들이 스스로에게 적용시키고 있는 꼴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관 투자자보다 적어도 유리하고 싶다 하면 절대 레버리지를 쓰시면 안 돼요. 여러분들의 지금 시드가 작다고 하더라도 그 시드가 작은 거를 핑계를 대면서 레버리지를 쓰기에, 레버리지는 너무나 위험한 존재입니다. 오히려 시드가 충분히 커져서 레버리지를 적당히 쓰고도 나한테 타격이 없는 사람들이 레버리지를 쓰는 건 이해되는데, 보통 여러분들은 레버리지 언제 써요? 내가 돈이 제일 없을 때 레버리지를 써요. 빠르게 성장하고 싶어서. 저는 그것만큼 투자 시장에서 오래 못 가는, 결국엔 필연적으로 실패하는 전략을, 그거 말고는 더 심각한 걸 본 적이 없습니다. 네, 절대 레버리지 쓰지 마시고요. 자, 두 번째는요. 기관은요, 소형주에 투자하는 게 어려워요. 왜? 제가 대형주, 중형주, 소형주 이런 걸 구분하는 걸 그렇게 좋아하지는 않습니다만,
시가총액 규모로 대형, 중형, 소형을 구분할 수 있다고 하면 여러분 대형주의 수익률이 장기적으로 좋을까요? 중형주, 소형주의 수익률이 장기적으로 좋을까요? 네, 보통 중소형주의 수익률이 훨씬 더 높아요. 왜 그러냐면 대형주는 어느 정도 검증된 종목들이기 때문에 안전한 거는 사실이에요. 하지만 안전하기 때문에 주가가 그렇게 많이 오르지 않아요. 여러분 이번에 2차전지 강세장도 보세요. 코스피 상승률이 높았나요? 올 상반기에? 아니면 코스닥의 상승률이 높았나요? 코스닥의 상승률이 높았죠. 왜 그러냐면 코스닥에 더 시가총액이 작은 애들 하지만 성장성은 두드러진 애들이 몰려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뭐 내가 주식 공부 잘 할 줄 모른다, 재무제표 분석할 줄도 모르고 사실 기업에 대해서 내가 그렇게 고민하는 시간을 쓸 여력이 없다 하시면 그럼 대형주 투자하시는 게 맞죠. 위험하니까요. 소형주는. 근데 여러분들이 나 주식 공부 잘해, 그리고 재밌어 해, 재무제표 보는 게 난 좋아, 막 분석하면서 사람들이랑 의견 교환하는 게 재밌는 사람이야, 시간 에너지 비용 투자할 수 있어 하시는 분들은요, 소형주가 훨씬 더 잠재 수익률이 높아요. 그리고 실제로 저도 지금까지 포트폴리오를 운영하면서 절대적으로 많은 수익을 가져다 줬던 기업들은 코스닥에 있는 시가총액 몇 천억 안 되는 정말 그런 기업들의 수익률이 제일 높았거든요. 그리고 그런 친구들의 주가 상승이 지금의 제 시드머니를 만들어줬거든요. 그래서 중소형주, 실력 있는 투자자일수록 중소형주 투자를 해야 되는데 기관 투자자는 소형주 투자를 할 수가 없어요. 왜 그럴까요? 아까 사실 첫 번째 이유랑 연결되는 거긴 한데 기관은 내가 투자한 종목들에 대해서 고객을 어느 정도 설득을 해야 돼요. 고객한테 설명을 해야 된다고요. 근데 펀드 매니저 입장에서 내가 되게 괜찮다고 생각한, 그렇게 분석한 기업이 하나 있어요. 근데 아무도 잘 몰라요. 내가 생각했을 땐 진짜 좋아, 유망해. 그래서 고객의 돈을 가지고 그걸 담으면 고객한테 컴플레인이 들어와요. 왜? 자기가 모르는 기업이거든. 고객은요, 내가 잘 아는 유명한 기업에 투자하는 거 좋아해요. 고객의 성향이 그럴 수밖에 없어요. 남들 다 에코프로, LNF 투자할 때 내가 돈 맡긴 펀드 매니저가 LNF, 에코프로 투자 안 하면 이상하게 바라본다고요. 에코프로, LNF 투자 안 하고 저기 코스닥 어디 쩔어 있는 막 제조업 이런 거 펀드 매니저 혼자서 좋다고 그런 거 담고 있으면 싫어한다고요. 그리고 이 포인트에서 소형주 투자 못하는 또 다른 이유가 있기는 해요. 세 번째로 이제 연결이 되는데 기관 투자자들은요, 주식을 사고 파는데 상당한 제약이 있어요. 이 제약이 있다는 게 내 맘대로 사거나 내 맘대로 팔기가 어려워요. 왜 그러냐면 기관 투자자들의 운용하는 자금의 사이즈가 굉장히 큽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매수를 들어가거나 내가 매도에 나서면 주가가 움직여요. 여러분도 시드머니가 꽤 큰데 그 시드머니를 한두 개 종목에 집중해서 담아보신 분들은 이 운이 좋으시면 느끼셨을 수도 있어요. 내가 움직이면 주가가 그날 하루는 적어도 움직이는 경우가 있어요. 시가총액이 1,000억이 안 되는 그런 기업인데 내가 몇 억 가지고 걔를 막 매수가 짜라락 들어가면은 주가 올라요. 그 반대로 내가 몇 억은 어치 갖고 있었는데 내가 두둑 팔면은 주가 떨어져요. 근데 기관은 한 번 할 때마다 막 몇십억, 몇백억, 몇천억씩 지금 운용을 하는 애들인데 자기네들이 한 개 기업에 들어가서 그거를 사고 팔고를 하면은 나의 움직임이 시장을 흔들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살 때도 내가 사면서 주가가 오르기 때문에 자꾸 비싸게 사야 돼요. 반대로 팔 때도 내가 팔면서 주가가 계속 떨어지기 때문에 난 점점 싸게 팔아야 돼요. 그래서 수익률을 지키기가 어렵다는 거죠. 그래서 어느 정도 검증받은 대형주에 투자하게 되는 경향이 있다는 거예요. 소형주는 시가총액이 작기 때문에 기관이 움직이는 순간 주가가 움직여버리거든요. 그럴 리스크가 최대한 적은 대형주에 투자하게 된다는 거죠. 네, 그래서 두 번째 포인트랑 연결되었던 세 번째 이제 이유는 운용자금이 크기 때문에 매수 매도가 어렵다. 하지만 개인은 그런 제약을 전혀 받지 않는다. 물론 여러분들이 슈퍼개입니다. 그래서 내가 들고 있는 게 나 이미 몇백억을 굴리고 있다. 그러면은 여러분들도 시장을 들었다 놨다 할 수 있는 정도의 자금 사이즈지만 저를 포함해서 많은 분들은 그 정도는 아니죠. 자, 마지막 이유입니다. 기관 투자자는요, 종목 선정뿐만 아니라 포트폴리오 자체를 운영할 때 매수 매도뿐만 아니라 기관 투자자는 자기 펀드 매니저가 자기 소신껏 투자하기가 조금 어려워요. 남의 돈을 운용하기 때문에 기관 투자자들은 자기 운용에 대한 규정이 있어요. 뭐 예컨대 대표적으로는 로스컷 규정이 있습니다. 흔히 손절 룰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기관은 남의 돈을 운용하는 친구들이기 때문에 펀드 매니저가 운용하는 포트폴리오에 문제가 생기면 그 포트폴리오의 손실을 고객을 위해서라도 끊어줘야 될 필요가 있어요. 그러면 강제적으로 증권사 안에서 설정된 뭐 어떤 알고리즘에 따라서 그냥 손절이 나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간혹 가다가. 근데 이럴 수 있어요. 여러분들이 진짜 좋고 싼 기업을 샀다라고 하면 주가가 필요 이상으로 떨어졌을 때 여러분은 더 사시면 돼요. 근데 정말 내가 그 기업이 좋고 싼데 그 기업을 믿는다면 이 세 가지 조건이 이제 충족이 되어야 되겠지만 충족된다고 하면 여러분들은 더 살 수 있어요. 내가 가지고 있는 여유자금의 범위 안에서.
근데 펀드 매니저는 자기가 투자한 기업이 필요 이상으로 떨어졌을 때 그걸 버티는 재간이 없어요. 왜? 그냥 운영 규정상, 규칙상 팔아야 돼요. 그럼 자기가 생각했을 때 정말 소신 있게 골랐고 좋은 기업임에도 불구하고 어떤 문제가 생겨요? 기다릴 수가 없어요. 기다리고 싶어도 기다릴 수가 없어요. 자기 회사 내부의 규정 때문에. 이게 굉장히 큰 문제예요. 첫 번째 이유랑 비슷하게 시간을 얼마나 내 것 그대로 활용할 수 있느냐의 문제거든요. 근데 개인 투자자에 반해서 기관 투자자는 시간을 내 맘대로 활용할 수 있는 그게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기관 투자자들도 여러분들이 뭐 간혹 가다가 내가 투자한 기업의 주가가 떨어지면 뭐 기관이 들어놨다 해서 기관이 털어먹었다면서 뭐 개관 이렇게 욕들을 하시지만 생각보다 기관 투자자들도 자기들 나름대로의 그 애환이 있습니다. 그분들 편들어 드리는 건 아니지만 말씀의 요지는 이거예요. 여러분들이 그냥 일방적으로 불리한 게 아니에요. 주식시장이라고 하는 건. 각자 자기가 유리한 측면과 불리한 측면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스마트한 투자자라면 뭘 하셔야 되냐면 남 탓을 하고 있을 게 아니라 내가 유리한 지점을 찾아서 거기에서 고지를 점령해야 돼요. 그리고 내가 불리한 지점을 피해야죠. 그럼 뭐예요? 시간을 내 걸로 만들 수 있는 투자 전략을 운용을 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진짜 잠재 수익률이 높은 기업들을 적극적으로 투자를 하셔야 돼요. 이 두 가지가 개인 투자자가 기관 투자자를 장기적으로 이길 수 있는 핵심 비법입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